안녕하세요. 이 프로젝트는 3층 높이의 상가주택을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이었어요. 1층은 약 9평, 4평 되는 상공간이 있었고 2층에는 원룸과 투룸 각각 하나씩 임대를 줄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3층은 고객님이 직접 살 예정입니다. 주택 리모델링의 메리트와 매력은 외관의 변화죠. 실내는 당연히 중요하고 리모델링이라면 외관이 변해야 건물을 진짜 리모델링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집이 위치한 골목의 분위기도 좌우하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의 일부로 각광받고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고객님도 외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일상 공간은 외관에 무언가의 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모습이에요. 바로 1층을 페인트로 하얗게 칠하는 것. 1층은 상공간으로 쓰이고 2층부터는 주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외관의 변화와 함께 건물의 윗부분과 분리된 영역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에요. 외부를 정돈하는 방법으로 금속으로 깔끔하게 라인을 정리하고 퍼티 작업과 도장 작업으로 완성했습니다. 또 하나 정리된 곳은 건물의 뒤쪽입니다. 외부에 있던 화장실을 실내로 들였고요. 천막이 쳐져서 창고같이 쓰였던 어두운 공간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이 주차장 공사는 정부 지원이 되는 부분이어서 구청에서 직접 나와 작업해 주셨어요. 정부 지원 사업의 일부를 활용하면서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는 꿀팁. 2층과 3층은 주거 공간이 됩니다. 거의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단열도 불완전하고 난방, 화장실, 주방 가구도 다 노후돼서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임대를 주든 고객님이 직접 사시든 난방과 단열은 기본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단열을 하려면 전체 창호 교체가 필요했어요. 보기만 해도 바람이 숭숭 들어올 것 같은 과거 알루미늄 단창을 철거하고 기밀한 이중창으로 바꿨습니다. 벽돌을 쌓아 만든 조적 건물이었어서 외부의 기온이 그대로 전달되고 실내 난방과 냉방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그래서 실내에 전체적으로 수성 연질폼이라는 자재를 뿌려 건물을 코팅하듯 해서 단열을 보완했어요. 바닥에 난방도 다시 다 깔았답니다. 완전 새집이 되었어요. 화장실 수도의 위치, 그리고 주방의 형태를 조금 바꿔서 화장실과 주방의 동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했어요. 기본 톤을 화이트로 화사하게 깔아서 이 집에 들어오실 분의 취향에 맞게 또 꾸밀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죠. 고객님께서 또 하나 신경 쓴 것은 현관문이에요. 1층이 상공간으로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출입구에 강화 유리문을 설치했더라도 혹시 모르니 현관의 보안성을 높였어요. 3층. 이곳은 고객님이 직접 사실 곳이라 변화가 큽니다. 또 구조가 일반 아파트와는 다르니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요. 원래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3층에는 방 3개, 화장실, 주방이 있고 주방 맞은편은 애매한 창호의 위치와 꽉 찬 짐 때문에 거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외부 공간과 마찬가지여서 위에 있는 방과 옥상은 짐을 두는 정도로만 사용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고객님의 요청사항 몇 가지가 뚜렷하게 있었어서 이 18평의 평면에 마치 테트리스 하듯 공간을 채워 넣는 재미가 있었어요. 첫째, 전체적인 분위기는 너무 화이트하지 않게 톤 다운된 느낌이면 좋겠다. 둘째, 주로 사용할 메인 침실에서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붙어있는 마스터룸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영화 시청, 게임 등 여가를 위해 TV를 감상할 거실이 필요하다. 네 번째, 세련된 주방.
여기서 또 저희한테 주신 도전 과제가 있었는데요. 인테리어 전에 가전제품을 모두 구매 예약해 두셨다고 하셔서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너무 답답하지 않은 주방 만들기 미션이 되었었죠. 5번째, 에어드레서를 꼭 현관에 두고 싶다 하시고 신발 등 물건도 많으셔서 실용적인 공간이 필요했어요. 이 5가지 고객님의 요구사항에 더해 우리 일상공간 디자이너가 제안한 한 가지는 4층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선물 같은 공간이 있는지 곧 공개해 드릴게요. 3층은 현관,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7개의 공간이 벽으로 막혀 채워져 있었는데요. 이 구조를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눴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출입구 공간, 마스터룸 형태의 개인적인 공간, 그리고 주방, 거실, 다이닝이 이어진 공용 공간이에요. 대문에 들어서서 계단을 오르면 신발장에 시선이 가로막히고 그 벽 뒤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어수선하게 신발이 쭉 채워져 있던 공간 앞으로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집 안쪽을 향하던 첫 번째 방 문의 위치를 바꿔 현관 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물품과 신발들을 둘 수 있는 팬트리룸이 됐습니다. 더 넓어진 현관은 고객님이 원했던 에어드레스를 두고 슬리퍼나 강아지 산책을 위한 물건 두기에 충분한 곳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시선과 방향이 꺾여 외부 기온을 한번 막고 프라이버시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되었죠. 집에 들어서면 중앙에 세련된 주방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톤 다운된 컬러와 탄소 필터 후드로 고급스러운 주방이 완성되었어요. 기존의 코너를 향해 위치했던 수도와 조리구의 위치를 바꿔 디귿자 대면형 주방으로 대변신했죠. 주방 왼쪽으로는 식탁을 둔 다이닝 공간이 있는데 주로 2분이 계시지만 종종 지인들과의 모임도 하신다고 하셔서 벽에 붙이거나 떼서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두게 했어요. 식탁에 놓여진 계단과 면하고 있는 벽면은 가벽을 세우고 모루 유리로 채운 픽스 창을 만들어 주방 좁은 내부가 답답하지 않고 외부 채광이 집 안까지 들어오도록 했어요. 덕분에 카페 같은 느낌도 연출할 수 있겠죠? 전에는 집이 방으로 채워져 있고 또 주방 맞은편 공간에는 창이 있어서 TV를 두기 애매하고 거실이라 할 공간이 따로 없었어요. 그치만 고객님이 원하셨으니 만들어야죠. TV를 두고 시청하려면 양쪽 벽이 막혀 있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양면이 벽으로 된 방 하나를 과감히 털고 거실로 바꿨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주방 너머에 막히는 공간이 없어 훨씬 넓어 보여요. 또 대면형 주방과 이어지는 연결성은 덤이죠. 드디어 마스터룸. 고객님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소개할게요. 화장실과 드레스룸으로 쓰일 방과 연결된 곳이 이전 주방 맞은편 거실이었던 곳인데요. 이곳이 바로 고객님의 침실이 되었습니다. 집의 중앙에 위치하고 주방과도 마주하고 있어서 중문을 설치해 방을 구분했어요. 유리가 개방감을 주어 집이 넓어 보이게 하고 또 커튼을 설치해서 필요한 때에는 부드럽게 시선을 차단합니다. 평소에는 침대 헤드 쪽 창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집안을 밝게 해줘요. 화이트보다는 그레이톤을 선호했던 고객님의 취향이 가득 묻어난 화장실입니다. 타일과 수전, 욕실장에서 세련미가 뿜어지지 않나요? 드레스룸은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면에 시스템 행거를 설치해 다양한 길이의 옷과 소품의 수납이 가능하게 했어요.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고객님이 원하시던 마스터룸의 동선 완성. 이렇게 3층에 고객님이 원하셨던 것을 실현시켜 드렸고 저희 일상공간이 제안한 4층의 플러스 사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전에는 여기가 문을 열면 바로 외부 공간이었어요. 바닥이 시멘트로만 마감되어 신발을 신어야 올라갈 수 있었고 단열이 전혀 안 돼서 겨울엔 추워서 문도 못 열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단열을 보완하고 창호를 크게 둘러내서 태양열과 빛이 이곳도 상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계단을 타일로 깔면서 완벽한 실내 공간이 되었죠. 위층에 있던 애매한 옥상까지 수도를 끌어올려서 세탁실로 만들었어요. 워시타워를 두고 부족한 수납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옥상으로 나가는 문까지 터닝도어로 단열을 확실하게 했죠. 옥상에 나가면 북한산이 바로 보여요. 야외 테라스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곳 또한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가주택 리모델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임대 수익과 내 집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흥미로운 컨텐츠 만들게요. 감사합니다.